토지 풍급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전법인데요. 이 시점에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다 보는 겁니다. 자, 지금 과전법은 모든 양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표현하는 모든 양반은 신분이 사실 되긴 할 건데 관직으로 보면 양반한테 다 주는 게 맞죠. 즉 관료한테 주는 겁니다. 관료한테 주는 것의 토지 풍급 제도의 변화를 보면요. 제일 처음이 노급, 그 다음에 관료전, 그 다음에 다시 노급. 자, 이제 고려시대 와서 역분전, 그 다음에 전식과. 자, 전식과는 시정, 개정, 경정.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정이 최종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표현합니까? 현직에게 주는 걸로 보통 포인트를 삼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식과 제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질문. 이 녹과전은 어디에 땅을 주는 거였습니까? 경기 8현의 땅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였고요. 독특하게 뿌셈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느냐 하면 고려 시대에는 기내 구분전하고요. 외방 사전이라는 개념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개념 같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경기 내의 땅을 줬다. 이거는 경기도 외의 지방 땅을 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전주, 전객제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전주는 무슨 개념하에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수조권상의 주인이고. 그러면 전객은 수조권상의 주인이 아닌 거죠. 대신에 소유권상의 주인이다. 이제 그 개념 다 머릿속에 넣으셨죠. 이거는 그대로 조선시대까지 올 거거든요. 되겠죠? 그러면 조선시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91년 고려 말이긴 하지만 이제 과전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관료들한테 주는 거고 고려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전법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다? 전현직 다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한번 확인했던 게 실제로 세습해서는 안 되지만 세습되는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나요? 수신전하고 그 다음에 휴량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시대랑 비교했을 때는요. 여기는 전국 토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녹과전은 경기 8현인데 요거는 경기도 땅만 지급 대상이에요. 요게 이제 과전법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일일이 줄 안 꺼도 안에 다 있으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읽었을 때 다 읽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직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전직도 줘요. 그것도 경기도 땅만 줘요. 또 세습하라고 이것도 줘요. 아주 빠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토지 부족 현상이 아주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전법에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 토지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얘 안 주면 되겠네요. 맞죠? 전국으로 늘려도 되겠네요. 그리고 얘 안 줘도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조선시대 왕들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외의 땅을 주는 걸 꺼려 합니다. 왜? 관리 감독이 잘 안 돼. 얘네들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없앱니다. 그게 바로 직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법은 왕으로서 놓고 보면 세조라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실 게 이 부분은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요것을 어떻게 한다? 폐지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게 토지 풍급 제도인데도요. 늘 시간의 흐름상 다른 개념이지만 같이 끼워 넣는 게 관수, 관급제죠. 이는 토지 풍급 제도가 아닙니다. 자, 성종 때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JK가 양반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수신전 휴량일 안 준대. 엄청 기분 나빠하죠? 덜 받는 기분이 되니까. 연봉 10억 받다가 연봉 5억 받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일반 평민이 보면 많이 받거든요. 근데 10억에서 5억 받으면 기분 나빠서 어떡하지? 근데 5억 어떻게 땡겨오지 하다가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유하는 행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전주전객제가 그대로 쭉 이어져 온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주시면요. 무엇을 우리는 다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래서 세금은 누가 걷는다? 즉 전주가 직접 수조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엇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면 부정을 행할 수 있는 아주 큰 구조가 되죠. 그런 관행들이 예전에 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다 사라지고 없는데요. 자, 얘를 끌고 갑시다. JK 전주예요. 야, 너 세금 얼마 내야 돼?
올해 좀 흉년이라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기록은 뭐라고 한다? 풍년이라고 해버려요. 뭘 안 찔러줬다? 회식비를 안 찔러준 거죠. 그러면 나중에 봤더니 풍년으로 세금을 내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맞죠? 연분부등법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이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나보고 갑자기 회식비 10만 원 줘요. 그럼 풍년인데 내가 뭐 해도 되죠? 흉년으로 기록합니다. 이런 부정이 행해지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제도 하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JK 네가 걷지 마라. 이제 어떻게 하겠다?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너 걸 주겠다. 그러니까 JK 어떻게 됩니까? 또 줄어드는 느낌이죠. 이것도 못 받고, 그죠? 이제 퇴직하면 못 받는데 내가 직접 못 걷으니까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줄어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직전법부터 관수관급제가 나타나는 이 시점에 무엇이 횡행하게 될까요? 이 시점에. 요 이후에 쭉 이렇게 커져 가는 게 뭘까요? 이제 이게 점점점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JK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내한테 적게 줘? 그럼 나 아예 어떻게 하겠다? 토지 다 내 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힘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커집니다. 지주 전호제가 확실하게 확대되는 거는요, 직전법 폐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법 폐지는 언제로 본다? 명정 정도로 봅니다. 자, 직전법이 폐지된다는 것은요, 이제 뭐가 폐지되는 거다? 이게 폐지되는 겁니다. 맞죠? 다시요. 직전법이 시행되고요, 관수관급제가 시행되고, 이제 직전법마저 폐지되면서 양반들은 어떤 행태를 보인다? 땅을 불법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고, 따라서 그 전에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욱더 확대되는 게 바로 지주 전호제이다. 요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까지만.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랑 비교했을 때 다시 한번 더 복습. 고려시대 향리에게는 줬다 안 줬다? 줬죠? 명칭 이제 다 기억납니까? 외역전. 조선시대 향리에게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고려시대에 군인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군인전은 없습니다. 대신에 유향, 풍관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자들에게 군전이라는 명칭을 줍니다. 그 정도만 좀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